외부의 어떤 영향에도 분쇄가 시작이 되면은 전혀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경만 분쇄도의 그 민감도만 조정해주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왜냐면은 매장에서는 이 퍽을 털거나 여러 가지 진동의 환경이 분명히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분쇄를 하고 있을 때 진동이 발생되면은 튀거나 아니면 작동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존을 해주는 거죠. 되게 저울 쓸 때 사실 저울도 외부 환경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계속 0점을 잡는데 애로사항이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이걸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이 그러니까 저울 그라인더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이 저울이 달린 그라인더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처음에 이 0점을 잡는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이 진동으로 인한 틀어짐, 0점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분쇄된 목적하는 16g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게 그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계산을 해서 다음 데이터에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메저라든지 지금 그래비티 나오는 미토스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다 참여를 했고 많이 지금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완성형이고 가장 빠르고 이런 기술이 적용된 거는 말코닉스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기존의 같아요. 미토스1이라든지 이렇게 저울이 들어간 그라인더 모델들을 봤었는데요. 이 정도로 완성도가 좋았었나?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기능적인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저울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로드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로드셀은 초당 6,000회 정도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0점을 잡을 때는 굉장히 어느 정도 정숙한 환경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민감도로 그거는 조절이 가능하고요. 분쇄가 시작된 시점에서는 어쨌든 모터가 돌아가면서 기본 진동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목표한 16g이 나올 수 있게끔 토출을 해주는 거죠. 금액이 상당히 비쌀 것 같아요. 저울만 이렇게 저울이 들어가서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을지. 기본 265S 엔트리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비자가가 3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GBW 같은 경우는 360만 원 정도가 이제 부가세를 별도로 포함된 금액이 이 정도 별도 금액이죠. 금액의 차이라고 하면 좀 고민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요즘은 저울에 대한 요구들이 되게 많아지셨고요. 실제적으로 좀 본인만의 그 개성 있는 커피와 그다음에 여러 젊으신 분들은 좀 수치화해서 그람수, 추출에 대한 그람수, 그다음에 받는 분쇄에 대한 그람수를 굉장히 매우 정확하게 재시려고들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울에 대한 좀 요구치들도 많아지셨고 그래서 말코닉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 기반의 이 저울이 달린 그라인더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텍션 기능이 추가가 돼 있고요. 이 디텍션 기능은 포터필터를 인지해서 레시피를 연결된 레시피대로 분쇄를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포터필터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샷의 포터필터를 가지고 여기 한번 지금 포터필터 디텍션이라는 이 메뉴에 갖다 놓고요. 포터필터 걸어볼게요. 네, 언노운이라 해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옆에 Add 포터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 포터필터는 넘버 1으로 잡혔고요. 646.3g으로 오차 편차는 2g 정도를 줘서 지금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빼볼게요. 그리고 이제 나가고요. 다음 포터필터인 원샷 포터필터를 한번 인지시켜 볼게요. 언노운이죠. 아직 인지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또 눌러서 동일하게, 그러면 얘는 616.9g으로 0.1g 단위로 다 세팅이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잡았고요. 그럼 포터필터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게는 세팅이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레시피로 연결을 시켜줄 거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롤을 2번 정도 눌러주면 에디트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16g은 포터필터 1번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적용돼 있던 그램이네요. 그리고 여기 포터필터 18g은 포터필터 2번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까 투샷이 포터필터 1번이었고 원샷이 포터필터 2번이었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람수가 넘치겠지만 어쨌든 한번 그 세팅으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포터필터를 한번 투샷짜리를 걸어 볼게요.
네, 16g으로 연결된 넘버 1 포터필터는 16g으로 연결돼 있었고요. 아까 넘버 2는 18g으로 연결돼 있었죠. 이것도 걸어볼게요. 네, 18g으로 연결돼 있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실까요? 아까 제가 말로 설명드려서 거의 이 기능만 사용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터필터의 무게 차이가 얼마 안 날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2g 편차라는 부분을 좀 더 작게 주시거나 넓게 주셔도 되고요. 그것도 조정이 가능해요. 네.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제 포터필터 디텍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 그라인더를 짧게 이 그라인더는 딱 이렇습니다라고 표현해 주신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예 새로운 그라인더 같아요. 기존의 포맷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분쇄를 해주는 포맷은 동일하지만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시간이나 어떤 시간으로 세팅했던 그 그라인더들은 아무래도 외부 환경이나 사용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저울이 장착이 되면서 좀 더 정밀하게 담기는 양을 어떤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담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바리스타들 입장에서는 좀 더 편차 없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델은 요 기존 모델보다 좀 훨씬 커진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모델일까요? 280 슈프림이라는 제품이고요. 네. 이 제품의 다른 명칭은 볼륨 그라인더입니다. 그래서 바쁘고 피크가 있고 굉장히 사용량이 극한의 어떤 그런 매장에서 사용하셨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라인더고요. 기존의 제품들은 65S나 이런 제품들은 칼날이 65mm 칼날을 사용을 했었죠. 근데 280 제품 같은 경우는 80mm 칼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모델명에는 다 거기에 그 이름의 그 뜻이 있어요. E는 에스프레소라는 거고요. 뒤에 숫자는 65mm는 65S, 65mm. 그 다음에 80mm는 80mm 칼날을 사용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갈리는 속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겠네요. 그렇죠. 80mm 칼날을 사용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65mm보다 좀 더 많은 양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80mm 날을 채택을 했고요. 우선 말씀드렸던 볼륨 그라인더라는 목적을 가지고 탄생이 됐기 때문에 80mm 칼날과 좀 더 큰 모터 그리고 더블 벤틸레이션, 발열에 의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더 낮춰줄 수 있게 더블 벤틸레이션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칼날도 80mm를 써서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양을 분쇄를 할 수 있고 굉장히 속도감도 빠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날 디자인이 기존 GBW, 265S GBW와 80에 쓰여지는 날의 디자인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80은 제조사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먹어봐도 그렇고요. 좀 더 많은 플레이버 표현이 더 가능하다는 게 더 좋은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요 차이점은 이제 그 정도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직접 사용해 보면서 직접적으로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원두를 좀 부어볼까요? 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두는 붓고요.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게이트를 열어주신 다음에 분쇄도를 맞추시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은 조금 속도가 굉장히 80mm 날을 쓰기 때문에 대략 5에서 7g 정도, 6에서 7g 정도 초당 분쇄가 되고요. 265S 같은 경우는 초당 5에서 6g 정도. 그래서 분쇄 속도도 이미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3초 때면은 3초 전, 2초 후반 때면은 20g이 세팅이 됩니다. 하지만 뭐 원두에 따라서는 미디엄이라든지 다크라든지 라이트 로스팅에 따라서는 좀 속도감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3초 내외로 20g이 토출이 되고요. 분쇄도를 맞추신 다음에 원하는 초수, 이거는 이제 무게가 적용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으로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으로 만일 뭐 2.8초 정도를 세팅을 한다 그러면은 해놓고 이렇게 갖다 걸어주면 지금 초반이라서 그렇고요. 이제 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버튼이 있어서 처음에 세팅할 때 조금 버려주거나 분쇄도를 변경하셨을 때 버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떨어질 때 속도감이나 이런 그 느낌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용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울림통도 크지만 생각보다도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하고요. 그래서 지금 2.8초로 돼 있고요. 그럼 보통 한 18g 정도 분쇄하는데 몇 초 정도면 충분히
대략 분쇄도 중간에서 조금 아래쪽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어느 정도 지금 2.8초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네, 분쇄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기서는 분쇄도 대략 아까 3초 정도 3이었으니까 여기서도 분쇄도 3으로 놓고 좀 버려주고요. 네, 2.8초로 한번 분쇄를 해볼게요. 화면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처음에 시작할 때 화면이 쭉 네네. 커지면서 좀 더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18g. 18g. 네, 2.8초에 18g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쪽은 빨라요. 연속적으로도 굉장히 정확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생각보다 정확하면서도 중요한 건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볼륨 그라인더고 그런 피크 매장이 굉장히 네. 어울리는 그라인더라는 게 실제적으로 모터가 발열되는 속도는 얘는 굉장히 적어요. 그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만약 2.8초를 일했다 그러면 2.8초만 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분쇄를 하실 때 그 발열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당 10회 정도를 연속으로 사용하셔도 발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뭔가 글라인딩 될 때 힘있게 잡아준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요. 네, 스무스하게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K30이나 이전에 써보셨던 저희 말코닉사나 디팅사의 제품을 써보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뭉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슈가 있으셨어요. 네네. 사용을 하다 보면 발열이나 네네. 아니면 원두에 따라서. 근데 바뀐 이 케이싱과 모터에서는 실제적으로 분쇄를 할 때 전혀 뭉침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루 형태로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예쁘게 쌓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앞쪽으로, 이 뒤쪽으로 좀 네네. 쌓였잖아요. 이거를 조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요. 이거를 좀 앞쪽이나 중간으로 오고 싶게 했다 하시면은 포터필터에 이 나오는 위쪽에 보시면 그 토출구가 있고요. 이게 빠집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클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립을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각도를 위로 올리면 토출구가 들리게 되겠죠. 네, 별건 아닌데. 진짜 별건 아닌데. 네, 별건 아닌데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디테일이 좋네요. 네, 그래서 말코닉사나 디팅사는 굉장히 생각보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사용자한테는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분쇄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확실히 오래 경험이 많은 회사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번 다시 담아볼게요. 네. 네, 떨어진 위치가 그러네요. 중간으로 이렇게 다시 오게 되죠. 네, 네네. 이런 부분들도 좀 깨알 같은 디테일이겠죠. 네, 이렇게 중간에 쌓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추가되어 있고 GBW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바리스타가 사용하실 때 이런 디테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모델이 어떻게 쿨링팬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GBW하고 280은 둘 다 쿨링팬이 적용이 돼 있지만 볼륨 그라인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열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쪽은 더블 벤틸레이션으로 빨아들이고 빼주는, 그래서 좀 더 뒤에서 강력하게 빨아들이고 밑에서 빼주는 역할을 그래서 하는군요. 모터 주변에 나는 발열을 바깥으로 빼줘서 확실히 좀 더 빨리 식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GBW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팬이 있어서 네. 원웨이로 계속 빨아내주면서 내부 공기를 바깥쪽으로 빼주는 거죠. 그 기존의 피크에서는 온도 센서가 있어서 온도가 도달하면 자동으로 팬이 돌게 하는 기능들이 있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은 여기 패널 아래, 그 화면 아래쪽에 실제적으로 내부 온도가 있고요. 네네. 30에서 35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속도를 뭐 70%, 80%뭐 이런 식으로 해서 RPM을 조정을 해서 내부의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고 빠르게도 돌아가고 느리게도 돌아가는 거죠. 점점 그라인더들이 너무 똑똑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피크 같은 경우 초기 모델에서는 네네. 그 벤틸레이션 기능을 바리스타가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끄거나 킬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조금 그 안의 상황을 인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사용자가 실제적으로 그거를 잘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후부터는 이렇게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일정 온도가 되면 RPM을 조절을 해서 높이거나 낮추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죠. 요즘엔 좀 합리적인 구매 소비라고 해서 머신은 좀 보급형으로 구매하고 그라인더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두 개 모델을 좀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65S GBW 같은 경우는 396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80 슈프림 제품은 440만 원입니다. 아, 부가세는 포함 금액이죠? 네, 포함이죠. 네. 그 가격 대비 가격이 고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떤 이 정도의 완성도를 보신다면 아주 비싸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좀 합리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정도의 뭔가 스펙인 것 같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280 모델을 조금 더 이 기능이 정말 좋다라고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280은 기본 목적은 굉장히 볼륨 그라인더로 그 환경이 매우 바쁘고 연속되는 그런 분쇄를 해야 되는 환경에서 매우 정확하고 안정된 그라인딩을 할 수 있지만 그에 더불어서 많은 커피가 가진 플레이버들을 좀 더 많이 다양하게 추출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 내가 가진 커피에 대한 특징을 고객한테 좀 더 잘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아요. 전 사실 요 안에 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한번 요 안에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새로 이 말코닉에서 나온 그라인더는 이제는 엔지니어가 예전에는 고쳐주고 메인터넌스를 해줬다면은 이제는 사용자인 바리스타가 직접 청소도 하고 어떤 관리적인 부분들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아래쪽 칼날이 움직이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뜯거나 분해를 하시더라도 0점이 변경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좀 더 쉽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뜯거나 유지보수를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아, 그러면 약간 분리형 모듈로 이렇게 분해 조립이 굉장히 쉽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그럼 한번 같이 분해 조립을 좀 해볼까요? 네. 내부 청소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같이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 네. 이제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많은 발열도 되고 네. 막 원두를 분쇄하시다 보면 내부에 칼날 내부라든지 아니면은 막아주는 앞쪽에 미분들이 많이 쌓여요. 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들은 이제 직접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웠었고 아무래도 이제 엔지니어를 부르셔야 된다거나 비용이 발생될 수 있었는데 이 새로 나온 그라인더는 이제 하부 칼날이 움직이는 구조고요. 실제적으로 바리스타가 나사 두 개만 풀면 위에 칼날까지 다 뜯을 수 있게끔 구조가 변경이 됐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게이트를 닫고 호퍼를 여신 다음에 이 위쪽에 상판 부분이 있어요. 네. 이 상판 부분의 이 안쪽을 보시면 나사 두 개가 있고요. 일자인가요? 네, 일자와 별인데 일자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사 두 개를 풀어주시고요. 이 분쇄도는 어디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나요? 상관이 없어요. 아래쪽 칼날과 고정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아무리 움직이셔도 전혀 상관없고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자물쇠 모양과 네네네. 자물쇠가 풀어진 모양이 여기네요. 있어요. 네. 네. 기존에는 이렇게 자물쇠 모양에 있지만 잠겨있는데. 자물쇠 모양이 풀어진 모양 쪽으로 포인트를 옮겨주시면 이렇게 이쪽으로 뚜껑이 열립니다. 네, 이렇게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이 앞쪽에 보시면은 그런 뭉침이나 어떤 막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곳이 이 앞쪽에 있는 T자 모양의 이 플래퍼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막이 있어요. 이게 하는 역할은 아무래도 그 분쇄가 돼서 나올 때 정전기와 열이 발생이 되는데 그 정전기 부분을 좀 더 해소해줘서 천천히 나오게끔 해주고요. 비산되는 부분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선은 이게 나오다 보면은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나중에는 이 안쪽으로 미분들이 쌓이게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뭉침이나 어떤 날림, 정전기가 발생되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청소를 해주시는 부분은 이렇게 뜯어서 이 플래퍼 부분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건 소모품인가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럴 것 얇으면 같아요. 찢어지거나 닳아서 할 수 있지만 소모품은 맞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는 중에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얇아져서 탄성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교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뒤가 따로 있진 않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모양으로 돼 있지만 어느 쪽인가로 이게 뒤집어지거나 약간 변형이 돼 있다면 그 모양의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그대로 다시 원래의 컨디션으로 사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칼날까지 뜯어서 청소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 안쪽에 나사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 3개를 살짝 풀어주고요. 나사산을 풀어주면은 이 칼날을 뽑을 수 있는 가이드가 있고요. 그 구멍이 큰 쪽으로 이렇게 살짝 돌리신 다음에 뽑아주시면 칼날도 매우 굉장히 쉽네요. 네, 기존의 나사산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가이드대로 넣고 꽂아주신 다음에 나사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부도 청소를 하신 다음에 그대로 덮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부 칼날이 움직이는 형식이기 때문에 위 칼날을 이렇게 뜯거나 뭐 어떤 청소를 하시더라도 다시 덮었을 때는 기존 세팅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바리스타들이 너무 겁먹지 않고 그대로 뜯거나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이제 역순으로 닫아 볼게요. 닫으실 때는 앞쪽에 보시면은 요 이제 홈이 있어요. 이게 앞쪽으로 가게끔 하시면은 나사의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 나사의 위치에 맞게만 가서 놓고요. 그대로 돌려주신 다음에 고정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칼날도 고정이 되고요. 청소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상판을 이렇게 덮어주신 다음에 위치는 대략 숫자가 4나 5가 앞쪽으로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위치가 있어요. 그냥 놓으시면은 살짝 움직여 보시면 딱 들어가요. 빼신 다음에 덮으시고 아까 포인트를 다시 잠기는 위치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잠가 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러면은 내부 칼날 내부 청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그라인더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벌써 끝난 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내부 청소도 이러면은 뭐 매일같이 뜯으셔도 전혀 부담이 없으실 거죠. 그러면 요 265S도 똑같이 네, 265S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형식으로 청소를 내부 청소, 칼날 청소라든지 내부 청소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직접 제가 한번 날을 분해해 봤는데요. 분해 조립이 정말 쉽습니다. 근데 날이 크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265S에 적용되어 있는 이 날은 65mm 날이고요. 이 날 같은 경우는 기존에 K30이나 네. 640에서도 원래 쓰였던 날이에요. 그래서 날의 디자인이 변경된 건 없고요. 네. 이 80 같은 경우가 이제 크기도 커졌죠. 예, 80mm 날을 채용했고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도 좀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65S보다 80 쪽에 적용된 디자인이 좀 더 수율도 높고 분쇄 집중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좁아요. 그래서 이쪽을 추출을 했을 때 좀 더 많은 플레이버가 65S에 비해서 더 표현이 많이 되죠. 그러면 맛도 굉장히 다르고 네. 어떤 스타일이 좀 다른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산미 표현이라든지 밝게 65S 쪽에서는 표현이 된다 그러면 이쪽은 훨씬 더 부드러우면서도 애프터가 더 많은 그리고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더 많이 표현해주는 그런 칼날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의 금액도 좀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거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해 조립 해봤는데요. 분해 조립도 굉장히 쉽고 자가 점검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바리스타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좀 편리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창호 부장님과 함께 말코니 새로 나온 모델을 만나보았는데요. 잠깐 이 회사 소개와 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기정 인터내셔널은 이제 국내에서 원래 디팅 그라인더를 판매했던 회사고요. 작년부터 말코닉 에이전시가 돼서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디팅과 말코닉을 공식적으로 이제 수입하는 수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코닉과 디팅 그라인더뿐만이 아니라 이카라는 이제 샘플 로스터기도 저희가 수입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태리 무쇠띠 원두도 지금 수입을 해서 국내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좋은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고요. 네네.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그 기정 인터내셔널의 좀 다양한 라인업들도 저희 까뷰를 통해서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페 창업 장비 리뷰의 까뷰 앵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